집회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시법 개정을 내놨어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 모욕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의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 네. 이게 발생해서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기준이 80dB이다 치면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이 완전히 달라요. 네. 저도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가보면요, 이 해가 지고 나면 식사하고 주무시는데 조용한데 개만 짖어도 엄청나게 그 소리가 울리거든요. 맞습니다. 자, 도시와 농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이런 것도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 첫 출근해서 아주 주목을 받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저걸 보면 이재명 의원이죠. 자, 어떤 질문에 뭐라고 답했나요? 네, 오늘 이 의원회관, 국회의원회관 818호로 출근했습니다. 여기가 송영길 그렇습니다. 전 의원의 의원실이죠? 네, 방을 이제 바꾼 셈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첫 등원해서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대한 입장도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내에서 친명, 반명 이 사이에 갈등이 좀 불거진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듣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이재명 의원이 관여했다, 또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공천은 당과 당원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3시에 국회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요, 민주당. 거기에 대해서 이 의원은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여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까지는 안 할 생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을 아꼈습니다. 자, 전당대회까지 2달여 시간인데, 네. 일단은 뭐 어찌 보면 좀 급하게 국회에 입성을 한 거니까 초선이지만 이게 보궐선거기 때문에 아마 0.5선이다, 이런 표현이 쓴 것 같은데,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지 당권 여부 계속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순간은 원론적인 얘기들인데, 네,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인천 계양을 넘어서 인천시장까지 탈환을 했다면 조금 이상이 달라졌었거든요. 네네. 느낌도 좀 많이 달랐었고, 그래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지켰다는 상당히 이재명 의원이 등원하는 데 있어서 득의양양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온통 국회의원이 됐다, 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됐다는 또 다 지나갔습니다. 당장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잘못 대답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 우상호 총괄 선대위원회 지난 대선에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재명 고문이 언제 다시 출마를 하고 전당대회에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여의도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도지사나 성남시장은 시키면 어쨌든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국회는 그런 구조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상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준비를 할 것 같고, 국회를 잘 모르는데 또 뭐 국회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멘트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지방선거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끝난 점, 그리고 전당대회에 다가오는 점, 그가 처음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어떤 이제 언행, 또 어떤 입법 발의, 또 여야 충돌 상황에서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이런 게 국회의원들의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 상황들, 특히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어도 다 물어볼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국회에서 기자들에게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어제 전해드리기를 이혜인 수녀의 시를 낭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출국 예정이다 했던 이낙연 전 대표 출국을 한 거죠? 네,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메시지가 남았습니까? 네,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도 메시지가 있었고 지지자들에게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국내가 걱정스럽다며 어떻게 떠나냐라고 나무라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했다. 네. 국내의 여러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이 엉뚱한 상황이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동지들이 양심과 지성으로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이런 요청에는 국가는 매우 숭고한 의무를 가진 조직이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지지자들이 또 뭐 수백 명 정도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 배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야생화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말건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크게 빛나지 않고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 또 이 구절이 기억에 좀 남는데요. 강물은 휘어주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른다. 지지자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실 거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지지자들의 연호가 이어지고 환호성이 커지자 이 전 대표가 잠시 만에 멈추거나 눈을 깜빡이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이제 감정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내시길 바란다. 굉장히 이제 멋진 말을 했어요. 미국을 출국하고 사실은 이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들을 많이 동원했지만 지금 아까 딱 이야기했던 결국은 이제 친명, 반명 대립구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반명 진영에 사실 또 어찌 보면 좀 핵심 인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미국으로 이제 1년 기간으로 떠나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영향을 좀 민주당에 남기고 지금 떠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반영의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라는 의원들이 있다 보니 이낙연 전 의원이 이제 행보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은 이미 사실 대선 전부터 충분히 얘기가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나간다고 볼 수는 없었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서 대선 다시 도전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정계 은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 미국을 간다는 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릴 때 정치학을 공부하던 약간은 올드한 방법입니다. 어릴 때 정치학을 했어요? 저희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 때래. 네. 어릴 때인 줄 알았어. 어릴 때라고 하시니까. 졸업한 지가 15년 정도 됐다 보니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큰 선거에서 지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든지 맞아요. 교환 교수로 간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독일로 유학을 가서 선진 복지 시스템을 배워오겠다. 약간 비슷한 루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전 이게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어쨌든 예비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이고 그 후에 정말 용단을 내리고 이재명 후보를 정말 열심히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도운 건 도운 거라도 다음번에 다시 대선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낙연표 브랜드, 이낙연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은 다시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또 붙었을 때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러 가는 과정. 차기 대선을 위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간이 좀 중요한데 1년 갔다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떠나서 1년 갔다 온다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23년 내년에 그러면 총선 전입니다. 보통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는 12월에
표창원 교수를 영입하면서 스스로가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표창원 당시 교수를 영입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면 개정됩니다. 네. 그리고 2호 김병관 뭐 이렇게 쭉쭉 뛰어나거든요. 그럼 12월에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해 여름부터는 인재 영입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일주일에 한 명씩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2023년 8월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6월에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 총선에 있어서 나도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포석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당 지도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상황적으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선부터 나는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깔아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낙연 전 대표 미국에서 그럼 뭐 공부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하시겠어요. SNS 계정들을 다 보면서 오창석 괜찮은데? 이러면서 추천도 적어놓고 그래야 되잖아요. 많이 하겠죠 아마. 그래요. 또 자, 네. 어제는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DJ의 DJ 포스 아니냐?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시사하는 점을 좀 남겨놓고 미국 떠나는 모습. 그래요. 그 여운이 어떤 것인지는 1년 후에 확인될지 그 전에 확인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점심시간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점심시간 교통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상황인데요. 수도권 제 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으로는 김포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부분이 많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태덕 분기점 부근이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원권입니다. 원주 부근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설물 구조 작업하느라 1차로가 막혀 있고요.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때문에 밀리는 곳도 있지만 고장난 차가 있어서 불편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터널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을 서 있습니다. 남풍서부터 차량터널 쪽으로 밀리고 있고 익산 장소고속도로 장소 쪽으로 가신다면 상관 2터널 부분에 고장난 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